네, 지금은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부도 직전에 한국의 모 대기업 눈치가 없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. 근데 그분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큰 대형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 하시다가 그 관두시고 사람들을 영입하는 리크루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리크루터 뭐냐면 미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에 다니는 사람들, 그 중에서 한국 사람, 저 같은 사람들이죠. 이런 사람들 영입해서 한국 대기업에 갖다 꽂아주는,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그 사이에서 수수료 챙기는 그런 거를 잡으러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 대기업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알고 다니고 한국 대기업에 있는 주요 요직에 앉은 사장님들하고 친한 이런 사람이죠. 그래서 업계 돌아가는 걸 쫙 아시는 분이 계세요.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영입하다 보니까 한국에 모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 부도 직전이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회사가 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 좀 소홀히 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뭐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태어나서 자랐지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뭐 귀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의 그 한국 귀국하는 미국 박사 출신들이 요 회사를 안 가요. 왜 안 가냐면 대우가 별로 안 좋아서, 연봉도 별로고 직급도 별로 안 챙겨줘서 잘 안 갑니다. 반면에 이제 한국 귀국할 때 한국 귀국하는 한인들의 거의 99% 이상이 가는 회사가 있어요. 거기는 왜 또 이렇게 미국 유학파들 왜 거기만 가냐면 거기를 가면은 돈을 많이 줘요. 그리고 직급도 잘 챙겨주고 소위 말하는 스카우트 할 때 그 뭐랄까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어쨌든 요 회사, 요 부도 직전의 회사는 그 미국 유학파들을 잘 챙기지 않아요. 그래서 미국 유학파들이 잘 안 갑니다. 다시 말하면 연봉이 별로라서 안 가요. 그래서 미국 유학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예요. 즉 미국에 대한 감각이 없는 회사예요. 미국 감각이 없어요. 미국 비즈니스 감각이 없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합니다. 무슨 실수를 하냐면 사실 제 눈에는 뻔하게 보였는데 대형 실수죠. 그 한국이 막 반미하고 친중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러면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이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. 그 포인트에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미국 회사의 중국 공장, 그거를 인수합니다. 잘못된 결정이죠. 되게 눈치 없어요. 그러니까 반미 친중하고 있을 때 미국이 되게 심기가 불편할 때 미국 회사의 중국 공장을 인수하다니. 굉장히 그거는 약간 좌파적 마인드로 인수한 거예요. 좌파들의 생각이 이거예요. 한국 같은 조그만한 회사, 조그만한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대미 무역도 중요하지만 대중 무역도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이거를 잘 믹스를 해서 해야 된다 라는 명분으로 이제 중국의 비즈니스를 자꾸 틀려고 했던 거죠. 그게 이제 한국 좌파들의 논리예요. 결국 그 좌파 논리의 뒤에는 결국엔 그렇게 친중을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든 후에 이제 친중으로 다가간 다음에 이제 반미를 하려고 한 거죠. 결국에 이게 한국 좌파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거에 딱 그 물결을 탄 거야. 그거에게 선동당한 거야. 그러니까 미국 인재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.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일하다 온 글로벌 인재들이 봤을 때는 그거 잘못된 결정이었거든요. 그 타이밍이 절대 그 인수하는 타이밍이 아니었어. 왜냐면 미국에 있는 인재들은 다 알고 있어.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중국과 그 패권 전쟁을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.
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이제 떠오르는 그 부상하는 그 자꾸 G2로 부상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심기가 불편했어요.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어. 아, 이제 기축통화가 흔들리겠다. 기축통화를 이용해서 중국을 제압할 거다. 라는 감각이 다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에 눈치 없이 중국 공장을 인수하다니. 자, 어쨌든 그 회사가 중국 공장에 인수했어요.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과 무역하는 회사들에게 전부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. 되게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이 좌파 논리에 빠지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 가난이에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제발 부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 부도 나면 한국 경제에 되게 크게 타격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.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달러 패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. 결국에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나타났을 때 이게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회사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맡을 때 저는 당연히 알죠. 미국에 살고 미국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중국이랑 뭔가 손잡는 그런 비즈니스나 중국이랑 뭔가 손잡는 회사에서 영입제의 들어오면은 저는 굉장히 경계하고 손절합니다. 요걸 잘 알기 때문에. 그래서 미국에서 좀 성공한 한인들 사이에 요런 어떤 내부적으로 요런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. 뭐냐면 중국 테크 트릿 하면 끝난다. 완전 망한다. 요런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 한국 대기업 입장에서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좀 뛰어본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야 돼요. 그러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자, 그 부도 직전에 모 대기업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인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가 무너지면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반미하면은 친중하면은 결국에는 망해요. 그거를 이제 조금만 그 국제 정세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질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한국이 좀 무너지면 또 저는 뭐 미국에 있어서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일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제 친구들, 제 동료들, 제 주변 가족들 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.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문화적으로도 안정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. 좌파에 빠지면 망합니다.